이번 영상에서는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하신 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항등식이라는 건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곱셈 공식은 그 곱셈 공식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개념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x는 1이라는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실제로 x는 1밖에 없잖아요. 1이 말 그대로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x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식을 만족하는 x, 즉 근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등식, 즉 예를 들면 뭐 x는 x와 같은 이러한 항등식은 x에 뭘 대입하더라도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x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a를 붙여두고 이 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이 a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즉 항등식에서는 개수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a가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항등식의 성질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요. 항등식의 성질을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조금 직관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이 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숫자, 예를 들면 x에다가 1, 1, 2, 2, 3, 3, 4, 4, 5, 5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이 값이 항상 0이 나오려면 반드시 a도 b도 c도 0이어야 합니다. 즉 이건 a도 b도 c도 모두 0이라는 뜻입니다. 항등식이라면 말이죠. 왜냐하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a도 b도 c도 0이 되면 결국 이 값도 0이 되고 이 값도 0이 되고 이 값도 0이 돼서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여기 있는 a, b, c가 모두 0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항들을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료항끼리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우리가 1번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있던 A, B, C, 즉 개수와 상수가 모두 0이 되면 되니까 이것이 0, 이것도 0, 이것도 0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랑 A-가 같고 그리고 B랑 B-도 같고 그리고 C랑 C-도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실 이건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동료항끼리 a는 a-랑 같고 b는 b-랑 같고 c는 c-랑 같아야지 당연히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식이 될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항등식에서 관심이 있는 개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일명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정계수법이란 항등식에서 미지의 개수와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미지의 개수와 상수항을 정하는 방법.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실수 a, b, c의 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개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2번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변을 다 전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쭉 이렇게 전개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ax 제곱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b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앞에 여기 차수가 같은 좀 동료항끼리 그 개수가 같아지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1은 a가 돼야 되고요. 여기 있는 3은 x의 개수 b-a와 같아야 하고요. 여기 있는 2는 여기 있는 상수항, 즉 2는 마이너스 b 플러스 c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b는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b가 여기 4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c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1, b는 4, c는 6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a, b, c를 구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오른쪽 식에 x-1이라는 식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x는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좌우변 모두의 말이죠. 자,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3 더하기 2. 그런데 여기 오른쪽 식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들어가면 0이 되고 여기 1이 들어가면 0이 되니까 모두 이 두 개의 항이 사라져서 오른쪽엔 c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방에 c는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같은 방식으로 또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 0이 들어가면 이 식이 날아가기 때문이죠. x에다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도 마찬가지로 0을 대입해주면 0, 0 들어가면 좌변은 2가 되고요. x에 0이 들어가면 이 식 때문에 여긴 전부 다 0이 될 거고요. 여기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c가 지금 6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숫자 하나를 더 대입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마이너스 1이나 3이나 이런 걸 대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큰 수를 대입하면 계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간결한 수를 선택해서 대입을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좌변이 4 더하기 6 플러스 2가 되고요. x에 2가 들어가면은 여기 2가 들어가니까 2a 여기 x에 2가 들어가면은 b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는 2a가 있고 b하고 c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더해주면 b 더하기 c는 10이 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여기 개수비교법에서 했던 방식과 값이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